민성숙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성숙 도교육감 후보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성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엄마 마음으로 준비해주고 싶은 제8대 강원도 최초 여성 교육감 예비후보 민성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이제 강원도 교육감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데, 네. 교육 현장에서 어떤 자질을 좀 쌓아오셨는지, 한번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선생으로 14년 근무했고요. 네. 강원대학교와 명지전문대, 한중대에서 한 10년간 음악과하고 사회복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학교에서도 3년 근무했고요. 음악학원도 경영해서 그동안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후보라고 보죠. 그리고 또 제8대 춘천시의원으로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돼서 일했었고요.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사단법인 강원도민 대합창 부이사장으로 우리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가 하나가 되도록 이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2018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강원도 문화예술특보가 돼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사다리가 되기도 했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했었습니다. 네. 그때 대의 명분 아래 후보를 양보하면서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어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저에게 커다란 재산이 되었고요. 또 통합의 시대인 지금 좌우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참신한 여성 후보가 되어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해와 재작년을 좀 되돌아보면요. 이 교육 현장에서도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네. 아마 후보님께서 취임을 하시게 돼도 코로나는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방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쩌면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아닐까 할 정도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와 모든 교육 현장의 방역은 정부 지침에 준하여 철저하게 방역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해도 사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서 학생과 교사들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황폐해지면서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하고 인류가 위협받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방역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역에 대한 대책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 격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학생 간 학력 격차도 사실 우려가 되지만 학교 간 격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교육 환경의 격차가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수도권 강남하고 강원도의 교육 격차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환경이 교육 격차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간 격차나 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빠 찬스가 부족한 학생들의 그런 학력 격차도
어떻게 그 갭을 메워주느냐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좀 이 부분을 좀 메울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해 보신 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머지 공부라는 걸 해봤거든요. 네네. 어감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네. 저는 사실 그 나머지 공부 덕분에 뒤처진 학습을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걸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네. 그 평가를 바탕으로 그 학생에게 맞는 그런 학습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또 나머지 교육, 우리 또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네. 또 이 강원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게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거는요, 마치 이제 환자가 자기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봐요. 네. 그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학생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어야지 돼요. 네. 그런데 시험이라는 제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나의 지금 학습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교 현장에서의 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워낙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성적이 마치 내 아이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그런 서열화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상태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평가가 다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 한 10여 년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시험이 사라졌잖아요. 네네. 이 시험이 다시 부활되어야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 아래 그 아이에게 맞춤형의 그 교육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험을 많이 늘리려고 하시는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네. 저번에 당선자께서 뭐 이렇게 신문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네. 시험을 다시 부활하겠다, 뭐 이런 것들. 네네. 그런 정부의 그 교육 방침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다시 그 시험이 부활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재량에 맡겨야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의 쪽지 시험 같은 거 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얼만큼 기억하고 있구나. 또는 그날 수업 받은 거를 끝나기 한 5분 전에 다시 한번 쪽지 시험 같은 거로 내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잘했나. 이런 평가들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사의 재량도 사실은 다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교사 재량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의한 시험 제도 이외에는 네. 교사의 재량에 맡겨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네. 평가를 늘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어떤 이제 뭐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네. 좀 수준을 딱 지금 볼 수 있는 네. 그런 지표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강원 지역 수험생들의 이 대학 입시 전략, 뭐 이런 것들도 네.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시 문제가 큰 화두긴 하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 후보님의 이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 진학이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거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네. 내 재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무조건 공부해라 이런 주문은 의미가 없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미래 시대는 지금처럼 그냥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는 멋지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 입시도 물론 좀 바뀌어야지 되겠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대학 입시 전략을 세운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게 대학을 진학하는 걸로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교육에 네.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네.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전을 보면 이제 보육이라는 거는 어린이들을 돌봐서 기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양육이라는 것은 길러서 자라게 한다는 것인데요. 네네. 다시 말해서 이제 양육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라면 보육은 아이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교육감 후보로서 보육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현재 유치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고 그 짧은 기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단계로 학습이 진행이 되면 네. 이미 뭐 유치원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머니들이 집에서 가르친다거나 또는 할머니가 가르친다거나 언니나 오빠, 형들이 가르쳤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미 한글을 떼고 나온 아이들은 그 학습을 다음 단계를 따라가는데요. 네. 이 유치원에서 가르치지 않았을 때 자기가 다른 데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은 그 다음 단계를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출발선상이 그러니까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아이는 학습에 대한 그 재미도 잃게 되고 의욕도 잃게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 이 건강하게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글은 적어도 좀 떼고 갈 수 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좀 열린 교육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가르칠 수 없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좀 풀어주시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그게 이제 학교에 가서 더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 강원교육의 네. 현안을 우리 민성숙 후보가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좀 몇 가지를 좀 꼽아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현안은 지금 이제 계속 우리 학력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체력에 대한 것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체력에 관한 문제. 네.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네. 학력만 이렇게 좀 저조한 게 아니라 체력도 굉장히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질 체력이에요. 근데 사실은 체력이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지 네. 그 아이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이 먼저 튼튼해야 되는데 강원교육에서 이 몸이 튼튼하게 하는 것이 노는 거하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교육 과정을 좀 펼쳐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강원 교육의 현안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도농 간에 우리 강원도는 도시만 있는 수도권하고는 달리 또 농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도농 간의 이런 이제 학력 격차, 체력 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강원도 교육감이 되었을 때 교육 현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예요.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 네. 네, 지금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내 교실에서 그 교사의 권위를 다 잃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네. 이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은 교사를 얼마만큼 아이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냐가 중요한데 네.
그 신뢰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사기를 높여드리고 말하자면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도 저는 우리 강원교육의 현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기초 체력 문제, 그리고 도농 간의 네. 격차, 그리고 선생님들의 네. 사기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꼽아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다 포함해서 이 네. 민성숙 강원도 교육감 후보가 이 강원도 네. 교육감이 되면 이것만큼은 진짜 잘할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BTS 잘 아시죠? 네, 잘합니다. 네. 네, 그 BTS가 세계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한테 사랑받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네. 교육 현장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를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뭘 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같이 나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요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치를 높일 때 자기 인생의 목표도 생기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공부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지구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교육감 선거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4번째 치러지게 되는데요. 야구에서도 4번 타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4번 타자가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 정책을 펼치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후보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 아이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교육 현장, 강원도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 하는 분을 잘 선택해 주시면 그러면 그분이 제가 되어도 좋겠고 다른 분이 되어도 좋겠고 아무튼 강원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올바른 선택을 또 부탁드렸고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민성숙 도교육감 후보가 추천하는 곡을 네. 한 곡 함께 저희가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어떤 곡을 좀 같이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동요를 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동요를 선곡해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네. 네, 1956년도에 작곡되어진 노래예요. 네. 이 어효선 선생님이 작사를 쓰시고 네. 한영희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는 동요인데요. 네네. 이 노래가 예. 이렇게 오래된 노래였군요. 그렇죠. 결국은 마음이거든요. 그죠? 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하루에 천당도 갔다 지옥도 갔다 하고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천재일 수도 있고 둔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마음에 정말 빛을 이렇게 한 줄기 빛을 딱 세워서 중심 갖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을 주는 그래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원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불렀던,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한국소년소녀 합창단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네, 이 곡을 저희가 네.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네. 우리 민성숙 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